안녕하십니까. 박신혜 보험톡 톡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으로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 직접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주변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 보험 부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SNS를 통해서 엔잡러, 보험 부업, 어떤 이름이든 월 보험료를 얼마 이상 계약을 하면 본인이 직접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손해보험사 3곳에서 이런 어떤 광고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는 좀 더 많이 다른 손해보험사에서도 적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또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무엇을 소개하고자, 무엇을 알리고자, 무엇을 나누고자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 싶습니다. 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를 한 3가지 정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보험 엔잡러, 보험 부업이라는 어떤 용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는지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보험 설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조, 즉 어떤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이전에 지금 현재 당장 내가 보험 부업을 해야 되는지, 보험 부업을 한다면 방송에서 광고에서 보는 그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큰 주제 속에 저 또한 지금 보험 부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드린 우리가 보험 엔잡러, 그 다음에 보험 부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사전적 의미에서 부업이라 그러면 내가 주된 소득 활동이 있고 그 소득 활동에 추가적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부업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의미가 맞을 수 있겠지만, 보험 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분을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자격을 준비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험 부업을 넓게 봐서 내가 현재 주된 소득은 아니지만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일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은퇴 후 62는 은퇴 후 내가 경제활동의 수단으로서 하겠다는 분들도 이 또한 부업이 될 수 있고요. 현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보험을 전업으로 내 경제활동의 전부와 소득의 전부로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도 보험을 하고 보고 싶다는 일들 중에 하나로서 생각하시는 분들, 구직자 중에도 보험 부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로는 퇴직하시는 분들. 요즘은 60에 저희가 말하는 공직이든 개인 기업이든 65세든 퇴직 이후에 과연 연금이나 모든 노후 준비가 돼서 즐기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활동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뭔가의 의미를 가지고 싶다면 보험이란 것도 그때는 전업이 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시간에 있어서 내 경제나 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시간에서 많은 시간이 아닌 일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의미에서 부업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보험 부업이라면은
다양한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자유로운 시간에 보험의 일을 통해서 소득 활동을 버는 그 모든 영역을 보험 부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얘기로서 저도 지금 이제 보험 부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제가 보험 부업을 시작한 지는 자격증은 10월 초, 추석, 작년 9월 초에 제가 베트남에서 10년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9월 말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보험 부업에 대한 어떤 광고를 보게 되었고 9월 말에 시험을 보고 일주일 만에 10월 달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10월 중순쯤에 지혜라는 곳을 알아서 지금 현재는 지혜 소속의 보험 설계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부업이라고 제가 그러면 왜 베트남 10년 생활을 정리하고 보험 부업을 먼저 결정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베트남에서 10년 동안 어떤 회사의 관리자로서 또 법인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 가족들과 10년 동안 생활하고 한국에 복귀했을 때 당장 제 50대 초반의 제 나이에 베트남에서의 소득을 바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그 알아보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가 미지수였기 때문에 먼저 소득활동이라는 부분이 50대 가장으로서 필요했다는 게 첫 번째 니즈였고 두 번째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제가 직장을 구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60 이후에는 또 다른 또 경제활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60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까 말씀드렸지만 SNS에 보험 설계 엔잡너 이렇게 내 보험을 설계하고 보험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 광고를 보고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60대 후에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구직 활동하기 전까지는 뭔가 소득 활동이 필요한데 내 보험 설계를 직접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면 소득 활동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가족이 함께 베트남에 돌아왔기 때문에 두 자녀가 갈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복귀했을 때는 대학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험을 새롭게 가입할 일들이 있었고 저 또한 새로운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의 니즈가 저희 가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내가 구직할 때까지 소득의 영역에서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엔잡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60대 이후의 제 경제활동 그리고 짧게나마 내가 직접 내 보험을 설계해서 나한테도 유익하고 그 수당을 받아서 소득활동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매개체는 바로 동일하게 유튜브를 통한 광고를 접하고 난 다음에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저와 똑같은 경로로 물론 주변의 권유로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핸드폰을 보는 과정에서 이런 광고를 봤을 때 나도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려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러면 보험 설계사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직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는 원수사, 보험회사입니다.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파는 보험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보험회사들의 상품들을 취급해서 파는 대리점, 법인 대리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GA라고 하는데요. 제너럴 에이전시 또는 제너럴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좀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국에는 IMF 때 금융하면서 2000년 초반에 저희들도 도입이 됐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가전제품의 대형 저희가 S사, L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그 회사 제품을 파는 대리점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지금 이름은 모르겠지만 옛날 무슨 마트 이렇게 종합 마트 같은 데 가면 모든 전자제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전제품의 브랜드를 비교하고 가격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 내가 한 회사에 보험 상품을 팔 것이냐, 아니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다 비교해서 취급하면서 팔 것이냐, 이 차이가 가지고 있는 구조고요. 그 구조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해드리고,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을 여러 개를 취급하느냐, 하나를 취급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두 조직과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관점에서 보험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만드는 영상에 있어서는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관점이 이런 관점에서는 이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이쪽 관점에서는 이게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견해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보험 설계사가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조직은 원소사, 보험회사사 소속의 전속 설계사냐, 엔잡러, 부업으로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할 것이냐, 지혜, 법인 대리점에 전속되어 있는 설계사거나 아니면 부업 엔잡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좀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정의를 내린 거기 때문에 정통적인 용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계사 자격증을 따면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조금 묶어서, 그럼 저는 자격증을 원수사를 통해서, M사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SNS 광고 보고 지원하에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공부를,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영상 교육에 대한 5천짜리 쿠폰이라든가 격려를 해준 것도 있고, 또 설계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축하금으로 나오는 금액도 일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을 위한 교육, 보험협회에서 교육하는 부분들도 M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였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최종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사가 어떤 보험회사 조직에 이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는 건데요. 좀 빨리 M사에서 저를 위촉을 했고, 근데 그에 제가 추석 때는 2025년 10월 달에 초에 보험 설계사 자격증하고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추석을 지난 13일쯤에 지인을 통해서 지혜에서 지혜법인에서 본부장을 하시는 지인을 소개받았고, 그 지인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뵙고 선택하게 된 것은, 지혜의 장점과 단점을 들었을 때 제가 추구하고 싶은 보험 설계사의 업무는 좀 다양한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저와 저 가족에게 맞는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비록 교육에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거는 내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다짐하에 지혜로 선택을 저는 과감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조금 더 차근차근히 풀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그래서 비록 자격증의 취득 계기는 원소사를 통한 N잡러로서 취득을 했지만, 실질적인 위촉된 부분에 또 설계사 활동은 지혜 법인 대리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영상으로 또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험보호비를 지금 이제 광고나,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지금 광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최초 2025년 9월 그 M사의 유튜브 광고와 또 L사의 광고를 봤을 때 제가 진짜 돈을 주나? 이것만 시험만 치면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자격증을 따지 않은 관점에서 꼬치꼬치 전화해서 묻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을 치기 위한 등록을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M사를 선택해서 설계사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단지 물어본 것은 뭐 실적에 대한 푸시라든가 시간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시험 치기 전에 문의를 한 것이 다였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은 시험 치고 나면 수당으로 얼마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 보험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시간을 지나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진작에 이것까지 좀 알려줬으면 선택하는데 조금 더 신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지금 광고에서 뭐 보험료, 월 보험료 뭐 얼마를 하면 얼마를 줍니다, 월 얼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너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게 있고요. 정말 설계사 돼서 10만 원을 했는데 그 돈이 안 나오면 누구한가에게 따져묻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진작 알았으면 안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도 배워가고 있는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내가 보험 설계를 해서 그 보험을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넣는 걸 뭐 몇 년 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처럼 1년 계약을 할 수 있는 단기 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10년 계약도 있을 수도 있고 20년 납도 있고 30년 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히 보험료에 얼마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의 표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제는 내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하고, 그것이 보장성 보험, 즉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내가 보험료를 낸 것보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적은 그 보장성 보험이라는 종류에서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무해지거나 저해지, 적은 환급금이 오는 상품을 가입했을 때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10만 원에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보험을 계약했는데 3년짜리 계약을 했다면 그 했던 금액에서 20년 대비 3년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에 나오는 얼마에 얼마라는 어떤 것은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월 보험 계약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는 제가 이 업을 얼마 안 돼서 이게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를 하면 얼마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내서 제가 좀 법률적이거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고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뭐 댓글이나 개인 톡, 뭐 제가 블로그도 있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개인 대 개인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험 설계사를 딴다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쉽게 하는데, 우리가 보험 설계사로서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설계사 자격증이 이제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손해보험사에서 일단 세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되면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또 보험회사에는 무슨 생명이라고 붙어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자격증은 또 별도로 따야지만이 지회에서 손해보험 상품과 생명보험 상품을 다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뭐 저같이 좀 빠른 사람들도 뭐 일주일만 땄지만, 물론 요즘은 좀 더 시험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최근에 시험을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공부의 시간을 좀 뒀던 분들이 공부를 하고 다시 하기 위해서는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시험이 되고 나면 또 보험협회 영상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원수사에는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신용보증을 끊는 걸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혜 쪽에는 신용보증을 끊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설계사가 계약을 했을 때 주는 수당이 2년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보험료 수수료를 먼저 주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 설계사의 문제든 뭐 계약자의 문제든 그 보험 계약이 1년 미만에 해지되거나 2년 미만에 해지됐을 때는 미리 주어졌던
줬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험 설계사가 계속 일을 하면 다음 보험금에서 보험 수당에서 제외하면 되지만 그만두거나 연락이 안 됐을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담보화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끊게 됩니다. 저도 뭐 지금 이제 가입을 이렇게 위촉 보험 설계를 하기 전에 그런 보증을 끊어야 됐고 저도 1,000만 원의 보증 금액에 2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지금 1년입니다. 그러니까 또 1년 뒤에는 제가 만약에 많은 보험 설계 금액을 하게 되면 1,000만 원보다 더 높은 신용 보증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좀 더 1년 안에 투자해야 될 비용이죠. 예. 제가 받는 보험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보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보험 위촉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내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 그 금액을 어떤 회사는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설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써야 될 돈이 발생한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나는 돈만 받는 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부업을 선택하실 때 너무 광고에서 보이는 어떤 그 금액적인 부분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거나 여러 어떤 관점에서는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지혜나 이런 쪽에서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부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고 내가 선택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일하는 게 옳고 어디서 일하는 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개념의 보험부업을 이런 방식에서 하고 싶다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고에서 나오는 그만큼 이 금액이 이만큼이야? 그럼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나오네라는 너무 단순하게 극대화시킨 것은 아마 판단에 큰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도록 하고요. 절대 그것을 믿고 판단의 기준으로만 삼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좀 너무 길게 하기에는 지루한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길게 오랫동안 하려면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또 짧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중요한 얘기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 세 가지 말씀드린 과연 부업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얘기와 그 다음에 내가 설계사가 됐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떤 조직들이 있는가 또 그 차이가 크게 무엇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전에 보험부업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고민하고 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 광고에서 얼마를 하면 얼마를 준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전체가 다 획일화되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단순하게 1시간 알바해서 돈 버는 그런 부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보험의 어떤 수수료라는 거는 앞으로 정책도 그래 바뀌겠지만 보험을 유지해가면서 계속 분할해서 나오는 지금도 현재 1년 뒤에 또 나오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보험업을 좀 길게 해야 우리가 말하는 보험을 해서 수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단발적인 개념에서 받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부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선택을 하시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보험부업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내 시간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 나름은 지금 현재
다른 분들보다는 빨리 모든 손해보험사의 제품들이라든가 생명사의 보험 상품들을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제 가족과 지인까지 이제 하고 보험 영업 계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전속 설계사분들보다는 좀 여유로운 거는 처음 시작을 부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보험 설계에서 내가 소득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다른 데서 만든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압박이나 시간적인 실적의 압박 이런 것에 쫓기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 설계업을 제가 생각에는 최소 1년, 2년 정도는 계약이 있던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누적되어 있는 어떤 수당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한 달에 최소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과거에 했던 실적과 지금 하는 실적 등이 융화가 돼서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책은 좀 더 그럴 거고요. 한 번에 받아서 뭐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뭐 7년 이렇게 분납으로 가기 때문에 보험을 고객 관리를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험 설계사로서 또 소득의 구조로서 메리트가 아닐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생각하시고 보험 부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추천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통하는 방송으로 저는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식을 전파하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과 궁금증을 해결하고 저 또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업에 있기 때문에 알아서 또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저보다 더 선배님들, 경력자분들은 저와 또 이 업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경험이나 얘기를 나눠주면 제가 생각에는 이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록 전속 설계사만큼의 어떤 경륜과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보험을 설계해주고 만족도가 높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인데 뭐 짧은 시간이지만 20여 분 이상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주제, 또 알찬 내용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빨리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된 시간인데요. 의외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제가 베트남에 활동해서 베트남에 계신 한국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도 같이 이제 좀 지역을 할당해서 좀 보내고 있는데, 의외로 동남아 쪽에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구독을 해주고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어로 제가 좀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기술을 빌려서 다국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국어 영상을 좀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 영상 또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험을 조금 더 쉽게 좀 받아들이고 내 보험을 한번 둘러보고 또 놓친 보험금에 대해서 찾고 이런 부분들에 제 자신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채널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항상 영상을 볼 때 마지막 멘트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이런 얘기를 하기에 잘 응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응원하고 손으로는 귀찮아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들고 이런 제작자가 돼 보니까 정말 그런 댓글이나 반응, 리액션이 있어야지 이 제작도 흔히 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저에게도 큰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항상 사람은 본인이 해봐야 깨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부끄럽지만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댓글만이라도 아니면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신혜 보험톡 톡장이었습니다.